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초딩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일호님, 777님, 굿데이님, 네, 감자형님, 그리고 장초딩님, 그리고 제주님 워라 반갑습니다. 잠깐 선풍기 한 단만 줄이고 올게요. 이번 주 그 날씨 내용 보니까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부터 계속 비 오는 걸로 돼 있던데 그 날씨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다운되게 만드는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업업이 안 되더라고요. 텐션업이 안 되던데 우중충한 날씨 되게 싫어하는데 한동안은 좀 장마라서 그렇게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되게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 몇 번 깜빡이고 잠 몇 번 잤을 뿐인데 주말이 끝나서 되게 아쉬웠던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저 딸이랑 더 할 것들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느낌을 좀 받아갖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주말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말에 역시나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잘 내기 마련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소비자 금융보국이라고 있죠. 뷰로라고. 거기에서 전에 XIP와 리프사를 언급해서 이미 스튜어드나 이런 친구들이 리프사 직원들도 본인들이 언급된 거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트윗을 남긴 게 아마 5월 중순인가 말 그 사이쯤 될 겁니다. 그때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금융보호과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났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고 사람들이 그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유틸리티 스캔인데 이 친구들 또 이제 새로운 ODL을 발견했다고 저까지 태그를 달아갖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XIP 실제로 트랜잭션 일어난 거에 대한 메타데이터고요. 보시면은 여기 비스tam이라는 게 보이시죠? 뭐야? 왜 이게 안 되지? 슬리모라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요 부분 이게 호주 법정화폐인 오스트리안 달러고요. 그리고 아래가 우리나라 법정화폐인 원화. 그리고 거래소는 비썸. 그리고 보낸 쪽은 BTC 마켓. 호주에 있는 5대 거래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 갖고 지금 혹시 한국이 ODL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까지 태그를 달아 갖고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할 만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건데 기본적으로 ODL의 작동 방식은 차익 거래랑 비슷합니다. ODL 작동 방식은 뭐랑 비슷하다고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뭔가요, 여러분들?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XIP가 200원이에요. 근데 호주나 또는 미국, 타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그 XIP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210원 정도 돼요. 그럼 2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200원이래. 1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XIP를 사. 그리고 그렇게 XIP를 비싸게 거래하는 데 가서 팔아요. 이게 바로 차익 거래죠. 차익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 빨리 사서 최대한 빨리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DL이랑 똑같죠. 사자마자 2분 내로 가서 최대한 빨리 가서 파는 거죠. 작동 방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예전부터 이제 유틸리티 스캔이든 뭐든 간에 이 ODL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이
사이트라던가 또 다른 방식의 솔루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작동 방식을 찾아가요. 어떤 거래소에서 사요, XIP를. 그리고 그 XIP 비슷한 양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시켜. 그리고 2분 이내에 팔아요, 비슷한 양을. 그럼 이게 ODL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적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지, 얘네가 표기하는 모든 게 100% ODL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중에 분명히 일부는 차익 거래일 겁니다. 네. 이 점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이 추적하는 게 100% ODL은 아닐 거라고. 네.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작동 원리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 친구들이 약간 하나의 가능성을 좀 바라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ODL 테스트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기조를 그렇게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법, 기조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이런 기조에 좀 그냥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인이라던가 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더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모인 이곳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기조 아래서도 합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다? 보통은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검토 리스트에 올려서 이제 관계 부처들이 같이 막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이건 좀 이르지 않나, 또는 이건 해볼 만한데 허용하자, 샌드박스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애초에 검토 대상에도 안 올려져 갖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모인의 기사라던가, 또는 이제 이 샌드박스 자체에 뭐 회의가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던가 이런 기사를 낼 때 많이 이미 언급이 됐었죠. 그 뒤로 여전히 아무런 기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샌드박스에 여전히 모인이라던가 또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지, 신청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지, 여전히 검토 대상에도 안 올려주고 그냥 커트를 시켰는지, 이제는 검토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부처 정부기관의 샌드박스 관련된 그 공개 보도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관련 내용이.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것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해줘서 공개할 내용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빗썸이라던가 또는 모인이라던가 기타 업체들이 이 ODL을 테스트하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은 불법으로 이미 명문화된 규제는 없지만 불법인 것처럼 이미 막 샌드박스 그 검토 대상에도 안 해준 거 보면 그런 기조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ODL을 하는 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실례합니다, 상당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이지만 또 업체가 미쳐 날뛰면서 몰래 테스트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소식이 이제 ODL 테스트 한국에서도 있는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OTA라고 부르나요? 이 여행 관련된 거 사이트인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보시면 이 안의 내용으로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XIP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가장 좋은 가격에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 말만 그런 건지 직접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미 다른 암호화폐는 결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비트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트페이는 이제 페이먼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이트 또는 가구 판매 사이트 이런 데서 비트페이를 통한 결제도 지원하면은 비트페이가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여러 암호화폐, 비트페이에서 제공하는 여러 암호화폐, XRP도 포함이죠.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사이트가 수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은 나머지 보시면 이렇게 태그도 달아서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박 소식이에요. 혹시나 물어보는 분들 위해 가이드를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이버라던가 아마존 같은데 온라인 샵으로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여기 온라인 샵 입점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간 온라인 샵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로 결제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와닿으시죠? 이 소식이 어떤 건지 좀 비유를 하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충 이게 막 초대박이다 또는 아니다, 어떤 소식이다, 이게 감이 좀 오시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은 크레이그 디윗. 이 예전 같은 경우는 리플렛 매니저급이거나 또는 디렉터급이었거든요. 이 제품 담당하는 리플렛 관련된 거, 약간 주요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유니타이즈 2020이라는 데 참여를 하고요. 이 어젠다를 확인해 보니까 8일날 하더라고요. 8일날 참석을 하고, 내용은 그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 지역의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 레미턴스, 그 주제를 갖고 참석을 하고요. 2명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드윗까지 포함해서. 한 명은 드윗이고 방금 얘기한, 그리고 두 번째 참석 인원은 바로 빗소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랑 이 참석하는 참여자들 2명 보면은 대충 어떤 얘기 나올지 알겠죠? ODL 내용이 나오겠죠. ODL 나오면서 그 얘기 나오겠죠. 실제 지금 빗소와 그리고 ODL을 통해서 지금 멕시코로 송금하는 현황 관련 데이터도 아마 언급이 되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내용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더 나가서 이 아메리카 대륙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라던가 브라질에 관련돼서도 혹시나 언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빗소 같은 경우도 리프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리프사의 투자를 받아서 빗소에 지금 애쉬가 보드 멤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투자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아르헨티나에 이미 비트코인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를 언급했었거든요. 향후에 이 아메리카 대륙의 리프사가 빗소를 통해서 이미 멕시코도 하고 있고, 김영애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이런 아메리카 대륙 확장을 빗소를 통해서 이미 안정적으로 멕시코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서 더 협력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ODL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거래소로 약간 키울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과 포인트로 우리가 좀 8일날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종란님, 마리오님, 명희님 어서 오십시오. 어라어라 반갑습니다. 자, 지금께 세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이 언스타블 도메인. 여기 같은 경우는 페이아이디의 공식적인 파트너, 참여하는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이제 페이아이디 쓰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더리움 주소 대신에 페이아이디 주소를 입력해서 이더리움을 처리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아이디의 파급력은 바로 그겁니다. 페이아이디로 예를 들어서 팩토리 달러 표시하고 팩토리닷컴 이게 있으면은 페이아이디 서버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 안에는 XRP 주소 나와 있고 팩토리 XRP 주소, 그리고 이더리움도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주소, 그리고 은행 계좌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죠, 매칭이. 그래서 만약에 보내는 쪽에서 이더리움을 보내겠다, 팩토리한테 보낼래, 그럼 주소를 이더리움에 복잡한 주소를 넣는 게 아니라 팩토리 달러 팩토리닷컴만 입력하면은 이더리움 가지는 거예요. 여기 매칭돼 있으니까. 그리고 법정 화폐 보내겠다, 은행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페이 아이디 적습니다. 그냥 막 복잡하게 은행 뭐 스위프트 코드 막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팩토리 달러 팩토리닷컴 입력하면 법정 화폐 가요. 왜냐면 여기 은행 계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XRP 보내겠다, 가는 거예요. 그냥 팩토리 달러 팩토리닷컴. 그럼 XRP 주소 매칭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그냥 이 주소 하나로 어떠한 화폐든 어떠한 가치를 가진 것이든 이걸로 주고받겠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그것도 되겠죠. STO 그리고 스타. 그러니까 가치를 가진 모든 거는 다 이걸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적용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페이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침식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용이 이루어질수록 페이 아이디가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 아이디의 이 파급력은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참여를 많이 하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이 돼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바로 리프사가 바라는 건데, 그런 흐름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이거고요. 네 번째 소식이었고, 다섯 번째가 요거거든요.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이제 레귤레이션 규제 관련돼서 액트 새로운, 그러니까 전자송금 관련된 그거에 관련된 레귤레이션 2라고 해갖고 규제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란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대통령령이란 게 있죠. 그리고 뭐 시행령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죠. 소관부처에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갖고 여러가지 규칙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저 전자송금법이 있으면은 그 아래 이제 관련된 그 규제기관에서 규칙으로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연방기록부 이 페더럴 레지스터에다가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효되는 게 시점이 아마 6월 5일날 이제 퍼블릭 공포했고, 여기 있네요. 이펙티브 데이트. 이 시행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7월 21일. 그러니까 약 15일 이후에, 보름 이후에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데, 이게 되게 좀 와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내용 안에 기사 보던 어떤 거는 막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막 리플과 XRP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승인이 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요. 예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예전에 5월 중순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언급이 된 게, 이제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는 송금 관련된 거를 언급하면서, 리플사의 이 솔루션은 원래 기존이 송금을 보낼 때 막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뭐 $100 보낸다고 하면은 $100 보냈을 때 최종 도착하는 돈이 뭐 $95다.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로 $5가 소모되고,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막 그냥 맨날 여기다가 90포인트 막 5짜리 조그맣게 별표 쳐놓고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또는 뭐 적용 환율이 달라질 수 있다. 막 다 변수였어요. 변수 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뭔가 확정적으로 사전에 정보가 공개 안 되고, 소비자한테 약간 갬블의 요소가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100 보내면 $95로 이제 도착하고 $5 정도 수수료로 빠진다라고 보여갖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90포인트 5로 막 이런 함정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변경을 한 거고,
그 변경을 하면서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과 스위프트의 GPI 같은 것들이 이제 사전에 보내기 전에 이미 고객이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투명하게 확실성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언급하게 된 거고요. 더불어서 XIP란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XIP도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네. 여기 써있죠. XIP 버추얼 커런시로 언급이 되고요. 네. 여긴 의미가 있긴 해요.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XIP를 버추얼 커런시로서 언급을 했어요. 이거 되게 약간 의미는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XIP가 뭐 증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규제기관에서 버추얼 커런시로 언급해 준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이건 약간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언급을 하냐면 써있죠. 이 세틀먼트 할 수 있는 도구로 언급을 하고 있죠. 세틀먼트. 페이먼트가 아니라 매번 설명되었죠.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차이. 여기서 세틀먼트 수단으로서 언급이 된다는 점. 크로스보더에.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 안에 뭐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XIP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가한다던가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아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팩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이 친구들이 규칙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이제 스위프트 GPI라던가 XIP, 리플사 이런 것들이 관련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버추얼 커런시로서 XIP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되게 질문 많이들 주셨었는데 이제 아시겠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사가 워낙 자극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 뭐 해외 커뮤니티라던가 또는 이제 뭐 유튜버라던가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또 되게 막 없는 내용까지 소설까지 써갖고 많이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속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린 게 팩트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소식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리투아니아,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세상에 얘네 CBDC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CBDC 발행한대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인구수 얼마죠? 너희 인구 얼마니? 정말 작은 나라죠. 보면은 어디에 박혀있니? 리투아니아 이게 어디쯤이죠? 블랙시 흑해가 나와있는데 어디지? 이거 그러면 거기인가요? 중동의 경계선에 있는 건가? 모스코 나왔는데 약간 중동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흑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어쨌든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아까 잠깐 봤는데요.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인가? 그러네. 독립한 나라네요. 어디 갔어? 인구 아까 잠깐 보였는데 인구도 되게 적어요. 인구가 뭐야? 아까 몇백만 나와 있었는데 아까 200만 정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있다. 2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규모는 대충 아시겠죠? 저것만 봐도. 이런 나라에서 이번 달에 CBDC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미국령인 그 어디죠? 사모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빨라요. 확실히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이 리투아니아도 CBDC를 이번 달에 발행한다는 거. 되게 궁금해요. 저런 거,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해서 사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이론상으로는 CBDC가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많다 해서 이제 많은 주요 국가들, 정상국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했을 때도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CBDC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지켜봐야겠죠. CBDC 발행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6번째 소식은 리투아니아, 저 작은 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사실, 그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주요 소식까지 포함해서 쭉 다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또는 궁금한 것들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